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국가기술자격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모의 문제 B형을 살펴보겠습니다. B형은 A형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 문제는 A형처럼 데이터를 연결한 다음에 전차라는 부분이 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샘플 데이터인 방송 판매 데이터가 태블로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걸 꺼내서 가이드에 따라서 하나씩 시각화하는 것이 2번과 3번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작업 준비 30점 문제로 10점 문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연결한 다음에 하나씩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원통형 플러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에 연결해 있는 엑셀을 선택하고요. 그에 와서 데이터를 광역별 방문자 수 엑셀 파일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총 3개의 시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A 업체와 B 업체에 대한 방문자 수 테이블을 먼저 유니온 연결하겠습니다. 유니온은 데이터 구조가 비슷한 경우에 연결하면 되고요. 그래서 A 업체와 B 업체를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해서 캔버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면서 유니온 연결이 됐고요. 여기는 총 7개 필드와 500개 행이 있습니다. 시군구 코드를 비롯해서 옆으로 가보면 총 7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총 500개의 로우, 즉 데이터 레코드가 500개가 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구역 코드라는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레프트 조인, 왼쪽 조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캔버스에 있는 테이블은 논리적 테이블이고요. 여기를 물리적 테이블로 들어가기 위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행정구역 코드를 드래그해서 캔버스에 올려놓으면 지금과 같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이유는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필드들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하나씩 매핑 시켜주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에서는 시군구 코드, 그 다음에 행정구역 코드에서는 행정동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안쪽 조인이 되는데 여기서는 가이드가 레프트 조인, 왼쪽 조인이기 때문에 왼쪽을 선택하시면 가이드대로 왼쪽 조인으로 이 테이블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점짜리 문제는 총 3개 필드를 숨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광역지자체 방문자 수,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방문자 비율, 그리고 계속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테이블 이름 선택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서 숨기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7개 필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10점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또 다른 10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광역지자체명 필드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그리드에서 광역지자체명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래 세모 옵션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서 필드명은 지역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자를 if문과 in 함수로 쓰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if에 광역지자체명에서 in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then 수도권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그 밖은 else 지방권이라고 한 다음에 end로 닫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제 지역 구분이라는 필드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을 하고 싶다면 워크시티에서 해당 데이터에 있는 광역지자체명, 그 다음에 지역 구분을 배치해보면 이 세 개의 시도만 수도권이 되고 나머지 광역지자체명은 지방권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 필드를 이용해서 또 다른 계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름은 업체명 구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 필드에서 A 업체 광역별 방문자 수면 A 업체, B 업체 광역별 방문자 수면 B 업체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RSM 옵션에서 개선된 필드 만들기 선택합니다. 자, 여기 필드명은 업체명 구분이라고 쓰고요. 케이스 함수를 쓴 다음에 시트 필드에서 when A 업체, 그 다음에 느낌표 광역별 방문자 느낌표 수 이 경우에만 then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전체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컨트롤 V, 여기에서는 B 업체 광역별 방문자 수, 그래서 B 업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nd로 닫으시면 됩니다. 또는 A와 B만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을 바로 else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시트 필드에서 업체명 구분 A 업체와 B 업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3점 문제로 가이드대로 데이터를 편집하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모델링한 논리적 테이블의 이름은 지워준 다음에 광역별 방문자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논리적 테이블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전에 유년했던 물리적 테이블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지자체별 언더바 방문자 수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은 상단을 클릭한 다음에 광역별 업체 방문자 수로 변경하시면 두 번째 10점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10점 문제는 먼저 측정값 이름인 광역지자체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광역지자체명을 기준으로 만들면 되고요. 현재 광역지자체명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텍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총 17개의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나오지 않고 이걸 숫자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힌트가 중복값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count distinct 함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PC라면 Alt AC 누르시면 바로 계산 에디터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는 광역지자체 수라는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역지자체명에서 중복값 없이 만들기 위해 숫자 형태로 countd라는 함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선택한 다음에 이 필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는 총 17개의 광역지자체 수가 이름이 아니라 숫자 형태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구명 코드를 만들 건데요. 여기서는 먼저 광역지자체명, 그 다음에 시군구 코드,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명, 이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광역지자체명이 나오고 블랭크,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명, 그 다음에 괄호 뒤에 시군구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Alt AC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는 필드명을 시군구명 코드라고 하고요. 먼저 광역지자체명, 그 다음에 플러스 블랭크를 만들기 위해 코테이션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명을 넣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이번에는 괄호 열기, 그 다음에 플러스 시군구 코드를 뒤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에다가 플러스 코테이션에 괄호 적기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적용 버튼에서 시군구명 코드를 맨 앞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광역지자체명, 그 다음에 블랭크, 기초지자체명,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시군구 코드가 들어간 걸로 봐서 우리가 제대로 필드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 버튼 선택한 다음에 모든 시트 지우기 선택할게요. 이번엔 4점짜리 문제로 전체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방문자 수의 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Alt AC에서 서울지역 언더바 방문자 수 if문을 써서 서울지역의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if 광역지자체명에서 서울특별시인 경우에 then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 그 다음에 end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기 위해 서울 방문자 비율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에서 서울 지역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m 서울 지역 방문자 수가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sum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지자체 언더바 방문자 언더바 순위라는 필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처럼 값이 크면 랭크 기준으로 1등이 나오고 반대로 값이 작으면 내림차순 형태로 해서 낮은 순위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랭크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는 동일한 값이면 동일한 순위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순위 간격에는 지장이 없도록 적용할 수 있는 랭크 댄스 함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17, 17, 20 있으면 20이 1등, 17등은 2등, 그리고 와서 10은 4등이 아니라 순위 간격에 지장이 없도록 3등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string 함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Alt AC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는 필드명을 기초지자체 방문자 순이라고 하면 되고요. 기준은 sum에서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만들기 때문에 rank 언더바 dense라는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는 내림차순 형태의 필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코테이션에 DESC라는 descendin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string 함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기초지자체명을 넣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방문자 순위를 행선반 앞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1등부터 n등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기초지자체 방문자 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명을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방문자가 가장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서초구 순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기초지자체 방문자 순위를 잘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대신 여기는 1번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 2-1-1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문제 1번은 30점 문제로 총 10점 문제 3개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하나의 데이터 원본에 3개의 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구조가 동일한 것은 유니온 연결, 그 다음에 구조가 다른 것은 조인 연결했는데 이때 논리적 테이블, 물리적 테이블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문제에서는 추가 필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열을 만들 때 각각 if문과 case문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물리적 결합을 할 때 데이터 원본의 이름과 테이블 이름이 바뀐 것을 편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점짜리 문제는 각각 가이드대로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실습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if문과 그 다음에 sum,
rank, string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 필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2번 단순 요소 구현 30점 문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